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맥심 백은하입니다. 얼마 전에 한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담 중에. 학원에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거의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학원에서 숙제를 다 하고 가요. 그런데 숙제를 그 시간에 다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해서 들었었던 내용을 1시간 반 동안 집중을 해서 과제를 할 수 있는 그 과제의 양을 내주긴 하지만 단원에 따라서 어떤 단원은 좀 과제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제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좀 오래 걸리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숙제를 좀 빠릿빠릿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성격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과제를 집에 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숙제해야지 그러면 계속 내일 할게, 조금 이따 할게,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룬다라는 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거를 이제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점점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수학은 정말 나를 짜증나게 하는 과목이야, 이런 마음만 계속 점점 더 커질 뿐이겠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기 싫은 거를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주간 계획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월간 계획,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 그냥 계획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일단 학교가 수업이 몇 시에 끝나고 나면 학원에 가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표를, 일주일 시간표를 가지고 내가 월수금에 수학학원을 5시에서 8시까지 간다. 자, 그러면 이제 8시 이후에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화요일 목요일 날 있는 숙제를 한다? 아니에요. 월수금에 수학을 했잖아요. 그러면 월수금에는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복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자, 월요일 날 8시에 집에 왔어. 그러면 그 시간에 혹시 과제가 미흡한 거를 할 수 있는 여유 시간 1시간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1시간에 학원 끝나고 왔는데 숙제를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이 친구한테 자유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먼저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되는 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 그래서 계획표를 구체적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계획표를 잡으니까 어떤 어머님들, 특히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진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짬이 날 때마다 학원을 돌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날 6시에서 10시에 시간이 비네? 그러면 과학학원 하나를 더 넣을까? 뭐 요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어린 학년일 때는 그래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 고학년일 때는 자기 주도가 확실하게 되는 학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저학년 때는 본인들이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의 도움으로 계획을 좀 세워 나가고, 그 계획이 훨씬 더 나한테 효과적이고 좋다라는 걸 아이들이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날 수학이 끝났을 때 수학 숙제를 하면 20분이면 하네, 30분이면 하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나한테 자유시간. 특히나 뭐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이나 뭐 게임 이런 걸 어머님들이 이제 컨트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무조건 수학 숙제 하는 시간. 그래서 끝나고 나서 수학 검사를 하는 거예요. 숙제 검사를. 근데 이제 숙제를 제대로 잘 했어? 그러면 30분 안에 끝났으면 그 남는 30분 동안은 네가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 이런 식으로 뭔가의 그 보상을 조금 더,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 또 보상을 되게 좋아해요. 너 이거 해갖고 다 맞아봐. 이거 다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으면, 사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아이템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아이템 30개를 모으면 문화상품권 10,000원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칭찬카드처럼 뭐 게임이나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네가 이거 숙제를 다 했어? 그런데 지금 한 숙제를 1시간의 계획을 잡아놨는데 1시간 안에 다 끝냈다. 그 계획된 시간 안에 다 끝냈다. 그러면 칭찬카드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좀 짧은 시간 안에 끝났는데 채점을 했는데 다 맞았다. 그럼 그거에 대한 또 보상. 이런 식으로 칭찬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꼭 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그 시간에 꼭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주시고, 잘 했을 때는 칭찬을, 뭔가 칭찬 스티커나 이런 보상을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 일단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는 부모님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개입을 하셔서
계획을 같이 학원 시간표에 맞춰서 짜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이 됐을 때는 이제 네가 한번 계획을 잡아봐. 그래서 그게 이제 1년, 2년 이렇게 자기가 하게 되면, 고등학교 됐을 때에도 분명히 그런 친구들은요, 자기가 학원을 가야 하는 시간이 2시간이 잡혀 있으면 반드시 자기 주도를 하는 시간을 2~3시간을 잡아놔요. 근데 그게 저학년 때부터 된 친구들은 그게 필요성을 알거든요. 아, 내가 학원을 갔다 오고 나서 이 시간에 복습할 시간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아는데, 그게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은요, 그냥 빈 시간에 뭘 할지 몰라서 그냥 집에서 노는 거예요. 나 학원도 없고 뭐 학교 숙제도 이번엔 없고, 그럼 토요일날 6시에서 10시까지 맨날 집에서 놀고 뒹둥거리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야, 너 그럴 거면 차라리 그 시간에 뭐 과학이라도 하나 더 해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마음 편하자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학원만 계속 다니지만 결국 성적은 오르지 않고 자기 공부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인 학생들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고학년이 됐을 때 그런 생활의 패턴을 잡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중학교 입학하기 전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계획들을 잡아주고, 이미 중학생이 된 학생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조금은 부모님이 개입을 하셔서 시간표를 좀, 일주일 동안에 시간표를 좀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고, 내가 학원을 가지 않는 시간에 학원에서 나온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그 시간 계획에다가 반드시 그 계획표를 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은 약간 좀 유동성 있도록 잡아주시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잡기 위해서 주말에 일요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요럴 때 저녁 시간에 한 4~5시간 정도를 내가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거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아마도 타고났나? 저도 계획을 계속 잡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 고3 때 다이어리를 제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막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저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었냐면, 하루하루 다이어리에 내가 오늘 해야 할 거 구체적으로, 과학 어떤 문제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수학 뭐 정성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들을 정확하게 하루하루의 분량을, 원래는 일주일 분량을 잡아놓고 하루하루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색연필로 그날 하루가 끝났을 때 내가 이걸 100%를 달성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이어리 위에다가 100%라고 적고요. 그 다음 내가 이걸 좀 80% 했다 그럼 80%라고 적고, 지금 미흡한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주말이 됐을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 때 일주일 동안에 내가 계획 잡았었던 것 중에서 100%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계획들을 주말 동안에 좀 보강을 해서 일주일 동안 계획 잡았던 것들을 좀 완성도를 주말에 높이는 그런 계획들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물론 그거를 저학년 때부터 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발등에 불 떨어진 고3 2월 달에 이제 3월 달이 되면 내가 고3이니까 2월부터는 뭔가 계획을 잡아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다이어리를 딱 사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획을 잡아서 이제 수능 보기 전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은근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뭔가 내 눈에, 그러니까 꼭 보상을 선물로 받지 않더라도 내가 눈에 수치화해서 100% 달성했다? 80%, 오늘은 50%네?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나에게 있어서 당근과 채찍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학생들한테 제 다이어리를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혹시라도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그거를 실천을 해보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하기 싫어, 미루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결론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이렇게 주간 계획, 일간 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좀 잡아주면 그런 미루는 습관들이 내가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으로 바뀌어서 이건 해야 하는 일, 이렇게 인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다.